혹시 걷다가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묵직하게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무릎 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은 자동차로 치면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완충장치가 점점 얇아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같은 동작이라도 연골이 손상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걷기, 앉기, 계단 오르기가 이제는 무릎 수명을 단축시키는 동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무릎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드는 대표적인 동작 3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연골을 지키는 안전한 대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일 하는 동작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무릎 상태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무릎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부드러운 쿠션이 있어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젊을 때는 이 연골이 탄력 있고 두꺼워 웬만한 충격에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연골을 만드는 세포의 활동량이 30, 4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마치 자동차 완충장치의 스프링이 낡아 탄성을 잃듯 연골도 점점 얇아지고 충격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근육의 변화도 큰 영향을 줍니다.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허벅지 앞근육 대퇴사두근과 무릎 정렬을 유지하는 엉덩이 근육둔근이 약해지면 충격 흡수력이 떨어져 단순히 걷거나 앉는 동작도 무릎에 큰 하중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같은 기저질환은 무릎 건강을 더 위협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연골과 인대에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손상 후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즉, 예전에는 무심코 해도 괜찮았던 습관이 나이 들어서는 무릎 수명을 깎아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어떤 동작들이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들까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깊은 쪼그려 앉기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을 120도 이상 구부리게 되는데 이때 무릎 앞쪽의 슬개대퇴관절에는 체중의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90도만 구부려도 순간적으로 체중의 최대 18배 압력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압력은 짧게 한두 번만 해도 부담이 크지만 바닥장판 청소나 빨래, 김장, 농사일처럼 오랜 시간 쪼그려 있는 동작은 연골의 마모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합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들 중에는 평생 쪼그려 앉아서 일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의자를 사용하고 꼭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무릎 각도를 60도에서 90도 사이로 유지하며 무릎 보호대나 방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무릎을 모으고 계단을 오르는 습관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무릎 안쪽 연골에만 압력이 집중돼 한쪽만 빨리 닳게 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시니어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이렇게 정렬이 무너진 상태로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면 관절면의 특정 부위에 반복 마찰이 생겨 조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을 오를 때는 발끝과 무릎 방향을 나란히 맞추고 짧은 보폭으로 천천히 오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계단씩 오르고 난간을 잡아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걷는 습관입니다. 내리막길은 오르막보다 덜 힘들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은 체중의 3배 이상입니다. 특히 속도를 내서 내려오면 발이 땅에 닿는 순간마다 미세 손상이 누적되고 무릎 앞쪽 연골과 인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등산 후 하산이나 경사진 골목길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하거나 시큰한 경험이 있다면 이미 관절이 과도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리막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며 가능하면 지그재그로 걸어 충격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팡이나 스틱, 난간을 활용해 체중 일부를 손으로 분산하면 무릎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한 번 다르면 다시 자라지 않는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완전히 소모품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30에서 50회 정도 반복 굽혔을 때 연골 두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15분에서 30분 정도의 휴식을 주면 일부가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즉, 무릎을 아낀다고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사용과 휴식을 적절히 반복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걷는 방식도 무릎 수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긴 보폭은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착지 순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집니다. 반대로 짧은 보폭과 바른 무릎 정렬은 관절에 전해지는 하중을 줄여주어 연골을 보호합니다. 등산이나 장시간 걷기에서 보폭 줄이기가 무릎 건강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발 선택 역시 무릎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한 연구에서는 신발 밑창 쿠션이 1cm 두꺼워지는 것만으로 무릎 관절에 전달되는 압력이 4에서 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의료기구나 맞춤형 보호대가 아니어도 일상에서 쿠션감 있는 신발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관절 소리도 항상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걷거나 움직일 때 나는 뚝뚝 소리가 통증 없이 나타난다면 대체로 무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나 붓기가 동반된다면 관절 내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전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허벅지 앞근육인 대퇴사두근만큼이나 엉덩이 근육, 즉 둔근 강화도 중요합니다. 둔근이 약하면 보행 시 골반과 무릎의 정렬이 무너지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틀어지고 그 결과 한쪽 연골에만 반복적으로 하중이 실립니다. 따라서 하체 운동을 할 때는 스쿼트나 레그 익스텐션뿐 아니라 브릿지나 힙 어브덕션 같은 둔근 강화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것이 무릎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60세를 넘기면 같은 동작을 해도 무릎이 받는 타격은 훨씬 커집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무릎에 미세 손상이 생겨도 영양분과 산소가 빠르게 공급되어 회복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즉,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던 손상이 이제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탄탄할 때는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직접 가해지는 하중이 분산되지만 근육량이 줄면 작은 충격도 고스란히 관절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세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 마모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기저질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은 관절 주변 혈액순환을 방해해 연골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줄입니다. 혈류가 줄면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지고 같은 동작이라도 훨씬 큰 손상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60세 이후에는 예전과 똑같이 걷고, 앉고, 움직였더라도 그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릎을 쓰는 방법을 조절하고 충격을 줄이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릎 건강은 거창한 치료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첫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인 둔근은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고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는 월싯,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리지 동작, 그리고 무릎 정렬을 유지하며 가볍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짧은 보폭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긴 보폭은 속도를 높이지만 착지 순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집니다. 걷거나 등산할 때는 무릎과 발끝 방향을 일치시키고 보폭을 줄여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연골 보호에 유리합니다. 셋째, 충격 흡수 인솔이나 쿠션감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오래 걷거나 운동할 때는 밑창이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신발이 무릎에 전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밑창이 1cm 두꺼워지는 것만으로 무릎 관절 압력이 4에서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에 부담이 적은 저충격 운동을 선택하세요. 수영, 고정형 자전거, 엘리프티컬 머신은 관절에 과도한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심폐기능과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면 무릎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동작들 평소에 무심코 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당장은 불편함이 없더라도 이런 습관이 몇 달, 몇 년씩 쌓이면 무릎 연골은 조금씩 닳아가고 결국 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앞으로의 무릎 상태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 방향을 맞추고 내리막에서는 속도를 줄이며 의자나 보호대를 활용해 쪼그려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뒤의 보행 능력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은 무릎을 위해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또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먼저 바꿔볼 습관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릎을 포함해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